1학기 학부모 상담 곧 시작하죠. 5가지를 꼭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부모 상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2차례 1학기와 2학기 학부모 상담이 진행됩니다. 원래 학부모 상담은 직접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등으로 진행되는데 작년처럼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 상담으로 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1학기 학부모 상담에서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담임선생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기 상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진행됩니다. 아직 학기 초라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학기 상담에서는 부모님들이 주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2학기 상담은 주로 9월 말에서 10월 초 진행되는데 그때에는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를 주로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 1학기 학부모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과 꼭 나눠야 하는 이야기 5가지. 첫째,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불규칙적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작년에는 등교 수업보다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더 많이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태도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 제대로 앉아서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수업 태도가 엉망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바르게 앉아있지 못하고 엎드려 있거나 다리를 꼬고 팔로 턱을 괴고 있거나 5분 정도만 지나면 장난을 치고 딴짓하는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에는 수업 태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편한 복장과 자세로 수업 영상을 보거나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을 때에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항이 무너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께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만약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은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꾸준하게 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둘째,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에 대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특징, 방법,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말 학부모 상담에서는 아직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에 대한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물론 과목별 단원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을 수도 있지만 올해에도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다 보니 학습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상담 기간 물어볼 경우에는 과목별 점수 혹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점수를 바탕으로 부족한 과목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대화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셋째, 가정에서 우리 아이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장난이 심하고 언니, 동생과 싸우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가정에서는 조용하고 침착한 아이가 학교에서는 말썽을 부리고 다툼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주로 생활 태도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 장점보다는 단점, 부족한 점, 보완할 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간혹 우리 아이의 단점을 말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괜히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초등교육의 전문가로 아이들을 파악하며 교육하는 데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가급적 아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넷째, 아이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우리 아이의 특징, 식습관, 알레르기 등 부모님만 알고 있는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조개류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오이나 당근, 시금치 등 특정 야채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버스를 타면 금방 토하거나 속이 안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햇볕을 오래 쬐면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선크림을 바르며 조심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기 초 보건실에서 재학생 건강조사서, 영양선생님이 식품 알레르기 조사서 등의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고 제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학급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세세한 특징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1학기 학부모 상담 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특징, 식습관, 알레르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담임선생님이 따로 메모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5째, 올해의 학급 특색 활동에 대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초등학교의 각 학급은 담임선생님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떤 담임선생님이냐에 따라 1년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다르고 학급 운영 방향도 반마다 다릅니다. 저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못 왔지만 가급적 발표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앞에 나와 발표하는 것이 긴장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앞에 나와서 발표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등교 후 아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귀가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주 발표의 기회를 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글쓰기를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활동 시간 2줄 쓰기를 하고 매주 책 2권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 과제를 합니다. 또 매주 월요일 국어 시간 창의 글쓰기를 하며 분기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독서 골든벨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담임교사인 제가 올해 학급 특색 활동으로 글쓰기를 강조하기 위해 학급 교육 과정을 그런 방향으로 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은 담임선생님이 미술을 전공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다양한 미술 활동을 많이 하는 반이 있고 또 다른 반은 아침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공부에 주력하는 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담임선생님마다 올해 중점적으로 무엇을 교육하며 어떤 특색 활동을 하는지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은 아마 신나게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학부모 상담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담임선생님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과의 연락을 꺼리며 어려워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교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만 일부 듣고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의 알림장에 포스트잇이나 간단한 메모를 써서 교환해도 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1학기 학부모 상담 5가지를 꼭 이야기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를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셋째, 가정에서 우리 아이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넷째, 아이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올해 학급 특색 활동에 대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는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담임선생님을 너무 어려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